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승리합시다. 오늘의 시작을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어저께 한 인터뷰에서 저는 질문 받기를 인간인지연은 꿈꾸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답을 생각해 보다가 그 인터뷰를 질문을 받은 직후에서야 비로소 떠오르는 그 말, 바로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저는 견인차가 되고 싶다. 그리고 지금 80이 되신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와 함께 김일성 주석궁에 태극기 꽂는 그 감격을 맛보고 싶다.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 드리고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 부분은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바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작년 2020년 12월 14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2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자가 공포해버린 그런 법입니다. 통과시켰죠, 대통령이. 그 법의 내용을 모두 다 막연히 알고 계시죠? 대북전단 못 보내게 하는 법이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정부 승인 없이 전단 등 북한으로 보내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을 처벌하도록 한 굉장히 징벌적인 그런 법안입니다. 과도하게 지나치게 징벌적인 법안입니다.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외에도 현수막 게시 등을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썸네일 이 영상 이미지에서 보셨듯이 바로 대북전단 금지법은 정보 유입, 생각의 자유, 사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이런 자유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대북 정보 그리고 자유세계의 소식을 알리는 그러한 전단, 대북 풍선도 못 보내게 하고 방송도 못 보내게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이요.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는 간신히 근근히 어렵사리 정보를 대북 풍선, 대북 방송을 통해서 전해받던 북한 주민에게는 정보의 권리를 완전히 목 졸라버리는 법이다. 그렇게 국제인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의 북한인권법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명백하다라고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님, 그분께서는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정보 유입 사업을 한국 정부가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법안이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라고 12월 30일에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미국 워싱턴 DC에는 북한 인권단체 아주 중대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인권위원회 HRNK라는 북한인권위원회인데 그 북한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님이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저께 23일에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양과 질, 전달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에서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한 말인데요. 북한으로 보내지는 정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는 3월 시행되기 전에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레그 스칼라투 총장님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워싱턴 DC, 그러니까 버지니아에 있는 로펌에서 인턴십, 로스쿨 학생으로서 인턴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처음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의 교수님의 소개를 받아서 이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님이 갓 그 HRNK 사무총장이 되었을 때 제가 찾아 배웠습니다. 한국말 고급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시는 분이고요. 그때 그분과 인턴에 불과한 저와 그 사무총장님과 둘이 의기투합해서 했었던 말이 육자회담의 의제는 반드시 북한 인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벌써 2012년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전의 얘기죠. 10여 년 전 얘기죠.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의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 근데 그런 일들이 다 실현이 됐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 미국 의회 내 초당파적 인권 기구인 렌토스 인권위원회에서 그 대한민국의 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되어 버린 문재인 정권 하에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우리 친구님들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오셨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라이브 제가 광고는 했었는데 강성용님 감사합니다. 초록광명TV님 감사합니다. 예, 잘 봐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 그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은 장관은 참여를 하지 않고 정우용 외교부 장관은 참여를 하지 않고 차관이 대신 장관이 읽어야 할 연설문을 읽는다라는 그런 난센스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친북, 친중, 주사파 정권의 그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태생과 문재인 정권의 인적 구성 자체가 친중, 친북, 주사파 정권이다 보니까 이 김여정이가 말 한마디 하고 김여정이가 하지 말아라 하면은 즉각적으로 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법이 이 대북전단 금지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파 진영은 지리멸렬한 상황이고 또한 이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북한 인권 단체분들, 변호사 단체분들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지켜보기에 역부족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많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어저께 인터뷰에서 거론을 했었어가지고 한번 또 짚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김정은이 해야 할 북한 고위급 탈북 원천 봉쇄를 김정은이 해야 할 거를 하고 싶어하는 거를 문재인이가 대신해주고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오가고 있죠.